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죠.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율 분석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박스가 주어지고 5개 구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맨 마지막 5번쯤에 우리 정답이 있다고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5번 문제 지문 보시면은 영업경비 비율을 묻는 거죠. 자, 영업경비 이 비율을 묻는 문제입니다. 영업경비 비율인데 유효 총소득 기준이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유효 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자, 가능총소득이 지금 문제에서 2천만 원입니다. 자, 2천만 원에서 뭐를 빼죠? 우리가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이 이 가능 총소득 2천만 원에서 몇 프로가 되죠? 우리가 25%가 되겠죠. 25%니까 4분의 1이죠. 500만 원이네요. 500만 원 빼줬더니 1,5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효 총소득은 1,500만 원이 되겠고, 자, 영업 경비는 어떻게 돼요?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공제해 주면은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자, 영업경비는 지금 유효총소득, 가능총소득이죠. 자, 가능총소득 2천만 원에 몇 프로를 했어요? 우리가 50%를 했어요. 50%.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영업경비는 우리가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빼주면은 순영업소득은 1,500에서 1,000을 빼니까 순영업소득은 5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업경비는 1,000만 원이 되니까 3분의 2죠. 자, 3분의 2니까 약 0.6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자, 이런 형태로 한번 계산을 잘 한번 해보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0번에 자산 유동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하는 자산 유동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의해서만 하니까 틀렸죠. 뭐 상법이라든지 또 자산 유동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이 유동화 자산의 양도 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 유동화 전문 회사는 SPC라고 많이 하는데 상법상 유한회사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를 말합니다. 유한회사.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4번에 자산담보부 기업업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우리는 유동화 자산을 유동화하는 게 바로 무슨 개념? 우리가 ABS죠. 기업업이 아니라 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이 자산 보유자는 유동화 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 청구권 보장에 대한 반환 청구권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을 하면은 그 손실이 가져오겠죠. 반환 청구권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5번 틀린 지문. 자, 31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제한되죠. 맞죠? 우리는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명목해서죠.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직원이 준수할 내부 통제 기준 제정 이게 관련 없죠. 2번 정답이 되겠고, 이 3번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주요 주주의 대리는 미공개 자산 운영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2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 계획을 체결하려고 한다. 향후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인데 연간 임대료는 1년 차에 현재죠. 자, 1년 차에서
5천만 원에서 매년 얼마? 200만 원씩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는 5,200만 원. 3년 차는 얼마? 5,400만 원이 되겠죠. 연간 임대료죠. 임대료. 그런데 문제는 연간 영업경비는 1년 차에 2천만 원에서 매년 100만 원씩 증가하죠. 2,100만 원, 2,2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요걸 빼주면은 임대료 수입에서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영업소득이 되겠죠. 그럼 순영업소득이 얼마 나오죠? 여기는 3천만 원, 여기는 3,100만 원, 여기는 3,200만 원이 나오겠죠. 자, 이것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겠죠. 자, 3천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일시불의 현가계수 1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0.95를 곱해줬더니 얼마 나오죠? 2,850만 원이 나오죠. 자, 3,100만 원이죠. 자, 3,100만 원이 2년 차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0.90을 곱해주면 2,790만 원이 나오고 3년 차에 3,200만 원을 3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85를 곱해주면 얼마? 2,720이죠. 자, 이 금액을 전부 다 더해준 게 바로 현재 가치인데 8,360만 원이 되겠죠. 8,36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부동산 금융 및 우리가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질수록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금리는 높아지죠. 높아진다가 포인트 맞고요.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과 프로젝트에 따른 투자 위험을 반영합니다. 위험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2번 맞고 분양형 개발 사업의 핵심 상환 재원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의 영업 현금 흐름과 또 분양에 따른 분양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자, 34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계산 문제가 되겠죠. A 회사는 분양 면적 500제곱미터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고자 한다. 향후 1년 동안 A 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 임대료는 얼마냐? 자, 그럼 연 임대료는 이 기본 임대료에 뭐를 더해주면 되죠? 추가 임대료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예상 매출액은 얼마냐? 자, 예상 매출액인데 500제곱미터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얼마? 20만 원이죠. 20만 원. 제곱미터당 20만 원을 해줬더니 얼마가 나오죠? 1억 원. 예상 매출액은 1억 원이에요. 자, 1억 원인데 이 기본 임대료는 500제곱미터에 대해서 분양 면적당 6만 원이죠. 6만 원이 되니까 3천만 원이 돼요. 3천만 원.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어떻게 돼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추가 임대료는 예상 매출액 1억 원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5천만 원을 빼면 되겠죠.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초과 매출액 임대료 요율은 10%가 되니까 5천만 원에 10% 5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대입시켜주면 얼마 나온다? 기본 임대료 3천만 원에다가 추가 임대료 500만 원을 더해줬더니 3,50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4번 정답입니다. 35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건데 자, 5번이 정답이죠. 자, 기준 시점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있죠. 2항에 보면은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죠. 이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개시한 날짜가 아니죠. 완료한 날짜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시상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정평가의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 가격의 삼면성에 기초하고 있죠. 맞고 시상가액은 감정평가의 3방식에 의해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을 말합니다. 시상가액 조정은 각 시상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상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 개념이 나와 있고 시상가액 조정은 각 시상가액을 산술 평균하는 방법만 인정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시상가액 조정은 방법이 두 가지 있죠. 가중치로 조정하는 방법 있죠. 가중치로 우리는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주 방법에 의해서 구하죠. 주 방식에 있어서 다른 부수 방식, 다른 방식으로 구한 우리 시상가액과 뭐 한다? 우리는 비교를 해서 또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상가액 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있죠. 제12조에 시상가액 조정이 있습니다. 자, 3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화원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인데 자, 가능 총소득이 8천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가능 총소득이 8천만 원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은 가능 총소득의 몇 프로다? 10%가 주어졌네요. 10%. 자, 10%가 주어지면은 800만 원이 되겠죠. 자, 800만 원. 800만 원을 공제를 하면은 유효 총소득은 7,200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영업경비 나오죠. 수선유지비 400만 원은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죠. 또 화재보험료 100만 원 포함이 되고 또 재산세는 포함이 되는데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고 부채 서비스액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빼주면은 순 영업소득은 700을 빼주면 얼마? 6,5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수익가액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하면 되겠죠. 그래서 6,500만 원인데 환원율 10%, 0.1이니까 우리는 6억 5천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우리는 수익 가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38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건데 1번은 이의 신청이죠. 공시 1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이 포인트 맞는 지문이고 2번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이 나와 있고 3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하여야 반드시죠. 틀린 지문이죠.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따라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계산 문제네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라. 자,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데 자, 우선은 거기에 봤더니 표준지 공시지가가 2019년 1월 1일 기준 우리가 얼마가 나오느냐 이제 나오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가 얼마 나오죠? 우리가 소재지는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이니까 그 표에서 표준지 공시의 표에서 상업용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을 봐야겠죠. 얼마? 우리는 200만 원이 나오겠네요. 200만 원. 자, 200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뭐에 대해서 지금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용이죠. 일반 상업지역 요겁니다. 상업용에 대해서 여기다가 시점 수정인데 지가 변동률인데 1월 1일을 100으로 봐죠. 공시기준을 100으로 봤을 때 10월 26일까지 상업지역은 몇 프로? 5%. 상업지역은 5% 뭐한다? 상승했어요. 상승은 뭘로 간다? 플러스로 갑니다. 자, 지역요인은 표준지와 대상 토지는 인근 지역의 위치의 지역요인은 동일하다. 여러분 지역요인은 동일하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요인, 대상 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2에서 B에 각각 가로 조건에서 10% 우수하다. 자, 대상, 사례, 표준지를 100으로 봤을 때 대상 토지가 가로 조건에서 10% 우세하다. 우세할 때는 뭐예요? 플러스죠. 플러스. 그 밖의 윤으로 보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요걸 계산을 해주면 되죠. 요건 얼마죠? 1.059. 요건 얼마? 1.1. 요거 곱해줬더니 얼마? 231만 원이 나오겠죠. 231만 원이 이렇게 나오는. 네.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내용이죠. 자, 1번 해당 지역 내에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파악을 위해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이 나오면은 지역 분석이죠. 자, 1번은 맞고 2번에 보시면은 2번에 지역 분석의 분석 대상 범위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거시적 차원이죠. 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차원입니다. 자,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는 광역적, 전국 관련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죠. 거시적. 근데 이거는 광역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겠죠. 이거는 미시적,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차원에서 광역적에 대해서 뭐다? 국지적 분석. 또 전체 적에 대해서 여기는 무슨 분석? 부분 분석이죠. 그래서 얼마? 2번 정답 바뀌었습니다. 3번은 인근 지역의 개념이고 4번은 동일 수급권의 개념이고 5번은 개별 분석의 필요성이죠.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함으로써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것이 개별 분석입니다. 따라서 5번 맞는 지문이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모든 우리가 문제에 대한 풀이를 마쳤는데요. 자, 올해 시험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가 9문제인데 우리가 다른 해에 비해서 계산 문제는 좀 우리가 쉽게 느껴지는 것 같고 특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공법상의 지문이 우리가 27회처럼 또 우리가 출제를 또 한 4문제에 걸쳐서 우리가 지문 나온다. 우리 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있죠. 주택법령상 나오고 또 도시군 우리가 기본계, 관리계 개념 이해하는지 여부 요거 나오고 나머지 지문들은 한 번씩은 다 배웠죠. 또 주택법상의 조합, 주택조합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해서 다른 용어들은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에서 부동산 개발은 또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에서 한번 다뤘고 그리고 다른 내용들도 우리 개발사업에서 우리가 공법상의 지문은 다뤄봤기 때문에 별 우리가 어려운 것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3번 문제가 좀 여러분에겐 좀 까다로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부하면은 우리가 60점 이상은 쉽게 맞을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쉬운 것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의 문제가 많이 포진됐는데 또 우리가 기존의 기출문제와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당황스럽다고 우리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선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불합격하신 분도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다음 우리가 31회 시험에 우리가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